첫 번째가 체계의 특성 중에 구조적 특성이 있다. 자, 구조적 특성의 첫 번째는 경계였습니다. 자, 경계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체계 내부와 체계 외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경계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경계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밀착된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된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밀착된 경계를 우리가 혼돈된 경계, 혼란된 경계, 그 다음에 모호한 경계라고 합니다. 동의어예요. 모호입니다. 모호. 자, 그 다음에 분리는 우리가 유리됐다, 떨어졌다라고 해요. 경직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분리된 경계는 유리, 경직 이런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는 분명한 경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의어를 다 써드렸습니다. 자, 여기 밀착된 경계는 바로 과간섭입니다. 간섭이 너무 심할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관심입니다. 그러면 여기 명확한 경계, 분명한 경계는 기능적인 가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율성도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한 경계, 명확한 경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외부와의 경계가 있어요. 가족과 외부와의 경계에서 우리가 폐쇄된 경계, 그 다음에 임의형 경계, 그 다음에 개방형 경계가 있습니다. 자, 폐쇄된 경계는 당연히 역기능적인 가족이고요. 임의가 이제 방임된 경계 또는 방임적 경계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여기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폐쇄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의형 경계는 방어선이 없는 겁니다. 가족 방어선이 없다. 방어선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형 경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바깥에 다 노출되는 거죠. 자, 개방형 경계는 무엇일까요? 개방형 경계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한도 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오픈도 하는 거다. 즉 개방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방형 경계가 바로 기능적인 가족에서 나타나는 건데, 자, 가족에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외부에 오픈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한 분이 많이 편찮으시다. 그러면 외부와의 사람의 왕래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제한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일이 없다면 충분히 외부의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것을 허용도 합니다. 따라서 제한도 가하면서 개방적인 부분, 이것을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해요. 자, 융통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방형 경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는 나중에 실천 기술론에서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경계 만들기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방 체계가 있다. 개방 체계에서 역엔트로피 생각나시죠? 역엔트로피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역엔트로피는 엔트로피를 억제하는 것이다. 역엔트로피는 엔트로피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쇄 체계가 있습니다. 폐쇄 체계는 엔트로피라고 말했죠. 엔트로피 속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폐쇄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개방 체계는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체계가 성장하고, 자, 폐쇄 체계는 엔트로피,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네, 쇠퇴하는 겁니다. 체계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폐쇄 체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대상 체계가 있습니다. 대상 체계는 분석의 대상이라면
대상 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위 체계가 있습니다. 상위 체계는 대상 체계 외부에 있는 겁니다. 대상 체계 외부에 있는 것이 바로 상위 체계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하위 체계는 무엇입니까? 네, 대상 체계의 내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위 체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특성 끝났습니다. 이제 진화적 특성 들어갑니다. 자, 진화적 특성에서 첫 번째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균형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동적인 균형 상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이 항상성에는 긍정적 항상성과 부정적 항상성이 있습니다. 긍정적 항상성과 부정적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게 H라고 썼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스테빌리티, 안정 상태가 있다. 안정 상태는 개방 체계와 관련성이 있다 했습니다.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말이죠.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붕괴되지 않고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안정 상태라 한다. 세 번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동의어이고요. 균형이나 평형 상태는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폐쇄 체계, 즉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으면서 현상이 유지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균형, 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암기법이 개,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안정 상태와 개방 체계, 균형과 폐쇄 체계 암기하는 방법은 안, 개다.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암기법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진화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적 특성이 있습니다. 행동적인 특성에는 첫 번째 투입이 있다. 투입은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투입이라 한다. 자, 그러면 전환이 있다. 자, 투입이 되었으면 그 체계가 투입된 에너지로 인해서 변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는 변환 과정을 말합니다. 변환 과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출이 있습니다. 산출은 체계가 이제 변화가 된 것을 환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변화된 내용을 환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출이다. 아웃풋이라고 하죠.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환류가 있습니다. 환류는 여기 있는 투입, 전환, 산출의 반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입, 전환, 산출의 반복 과정을 우리는 환류,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환류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환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류를 피드백이라 하니까 F로 쓰겠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은 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 피드백은 교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긍정적 피드백은 긍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으로 제가 사례 다 말씀드렸고요. 부정적 피드백이 있는데요. 부정적 피드백은 부정적인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교정이 됐을 때입니다.